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의자의 SNS에선 반중국 감정을 드러낸 글이 발견됐는데 애틀랜타 당국은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오범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에게서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처음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종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백신은 계획대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시 흥과림동에서 이뤄진 투기 의심 농지 매입 사례 37건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매입자 중엔 울릉도 거주자와 외국인도 있었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놓고 방치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여권에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선출된 반면 야권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실무 협상이 어젯밤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오늘 2+2 회의를 열고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10일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식도 할 예정인데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낮에는 18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대구, 경북 등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전에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일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21살 백인 남성인데 미국 내 일부 언론은 이 남성이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미국 남동부 애틀랜타시에서 현지 시각으로 16일 퇴근 무렵 1시간 간격으로 시내 일대 마사지 가게 3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체로키 카운티 경찰은 사망자 중 6명이 아시아계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이 중 4명이 한국계라고 밝혔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경찰은 범행 3시간 만에 총격 사건 3건의 용의자로 21살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롱을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구치소에 가뒀습니다. This is still early, but he does claim that it was not racially motivated. He apparently has an issue, what he considers a sex addiction. 경찰이 롱의 성중독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오범죄인지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밝히자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은 초동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다루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언론도 롱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전하며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한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고 소셜 미디어에선 롱이 최근 작성한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앞서 보셨듯 애틀랜타 총격 사건 피의자 로버트 에런 롱은 인종범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 피해자는 대부분 아시아인 여성이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적대감과 범죄 속에서 살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경찰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차이나타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The common thing we keep hearing is that people are scared. And so it's one thing to say that it's safe in New York City, it's another thing to come out and make people feel that way. 애틀랜타 총격 사건 피의자가 인종 범죄임을 부인했지만 아시아계 미국인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Now, what started out as invisibility or a sense of foreignness has now become hatred, violence, assault, people feeling that we do not belong in our own country.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는 149%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9일엔 한국계 할머니가 노숙인에게 공격당해 기절했고 Breathing lot from the brain. It looks like, pumping out. 20대 청년이 9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우한이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지난 1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들이 아시아인 혐오를 부추겼다고 지적합니다. Has more names than any disease in history. I can name Kung Flu.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지만 단시간에 혐오 감정까지 해소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경남에서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모두 6명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가 총 1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이곳 목욕탕을 방문한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강원 속초시도 지난 6일 동안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늘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18명보다 48명 적은 숫자인데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약 7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개발 호재를 노린 땅 투기, LH 직원들만의 일이었을까요? LH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가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벌어진 농지 투기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농지를 산 사람들 중에는 울릉도에 사는 외지인도 있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 과림동의 농지로 등록된 땅입니다. 고물과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고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89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로 등록된 땅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인데 고물을 주로 취급하는 철강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주소지는 경북 울릉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가 부동산 자리는 오래 됐는데 농사는 안 줬던 것 같아요. 이처럼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농지거래 사례를 민변과 참여연대가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가 18건,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경남과 충남 등으로 돼 있어 시흥과 거리가 먼 외지인 사례도 9건이었습니다. LH 직원들 경우처럼 경기도에 거주하는 4명이 한 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는 쪼개기 매입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광명시나 시흥시, 경기도가 제대로 된 농지 보존 행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만 나가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고. 이번 조사에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시흥시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만 포함됐습니다. 모두 130여 건의 농지 거래 중 37건이 투기 의심 사례로 꼽혔는데 3기 신도시 전체를 넘어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 농지를 조사하면 투기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의 부인이 남편이 보좌관이던 시절 대규모 택지지구인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에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받는 토지는 안산 장상지구의 1,55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로 2019년 5월 국토부가 계획을 발표하기 한 달 전 소유권이 보좌관의 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지난 9일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처리됐는데 전해철 장관은 농지 소유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전수조사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등 21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범여권 최종 후보로 선출된 반면 이 야권은 단일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여지를 둔 반면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데드라인은 오늘 오전 9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서울시장으로 경쟁력이 뛰어난지를, 국민의당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방식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유무선 전화 비율은 유선 전화 10% 이상을, 국민의당은 유선 전화 없는 100% 무선 전화 조사가
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유선전화 조사는 보수, 무선 조사는 중도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나 후보 주변 어떤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좀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 뭐 절충은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자체 경선이나 이런 거라 단 한 번이라도 유선 전화번호를 같이 섞어서 쓴 것이 있는지 그거를 갖고 오면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꺾고 법여권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법여권은 박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를 정비한 뒤 야권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상 4번째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 과정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뒤집힐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검찰 수사팀이 구치소 재소자들을 압박했다는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사건. 대검은 지난 5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장관은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3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에는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문정 연구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법무부 내 소관 실국, 검찰국과 감찰관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모든 실국 본부 간부들 회의를 다 열었고 특별한 이견 없고 다 의견이 일치했고 다만 법무부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지휘권 발동과는 별개로 위법한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 부장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 뒤집히면 정부와 검찰과의 관계는 다시 냉각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어제 입국해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각각 진행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모여 5년 만에 2+2 회담을 진행하는 데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 측 두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시간 간격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입국했습니다. 두 장관은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하며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스틴 국방장관은 서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연합군사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iven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posed by bo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hina, the U.S.-ROK allianc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and that our combined readiness must ensure that we are ready to fight tonight if needed. 한미동맹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블링컨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 등을 논의했는데 두 장관은 북핵 문제가 시급한 중대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2+2 회담과 공동성명이 예정돼 있는데 중국과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후 미국 측 두 장관은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한미 정상회담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8개월 만에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는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며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선출되는 게 두렵다는 말도 했는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A씨는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과 지속되는 2차 가해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용서할 뜻이 있다면서도 그 전제로 민주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시작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폭력 때문에 시작된 선거인데 성폭력이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됩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과 녹음은 금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 9시간 반 만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어젯밤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또 사과드리고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피해 호소인 3인방은 캠프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민주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란 게 피해자의 바람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고양에서 4층 창밖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던진 20대 여성이 체포돼 큰 충격을 줬죠.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 여성은 연하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까 봐 아이를 버렸다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고양시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화장실에서 갓 출산한 영아를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진 아기는 이렇게 좁은 틈 사이 공간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치웠죠. 애기 막 됐다고 좀 그랬죠. 같은 동네인데. 경찰 조사에서 출산 때부터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첫 재판에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연하의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A씨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고 경제적 준비가 안 된 남자친구가 알게 될 경우 관계가 끊길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9일 A씨의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7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휩싸인 현장에 차량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건물 유리창은 모두 깨졌고 파편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폭발이 이어지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이 폭발로 튄 파편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공장 직원 3명과 인근 주민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직원 1명이 내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진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화물질 등을 처리하는 작업을 벌인 뒤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켰고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차 33대와 소방대원 80여 명이 출동했고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안에 있던 7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에는 광주 용두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안에 거주하던 외국인 14명이 대피했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김종문입니다. 거대한 기회의 땅 우주, 이 세계 각국이 앞다퉈 진출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매일경제 창간 55주년 기념 제30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스팟 앉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에 활용하려는 로봇개입니다. 국민보고대회에서는 한국의 우주 진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생존에 직결됩니다. 통신, 모빌리티, 안보, 기후, 빅데이터의 종착역에 우주가 있습니다. 한국이 자신 있는 분야를 항공우주산업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항공산업도 기존 항공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14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 강국인 한국은 UAM이 이끌 미래 항공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기지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먼저 시급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싶고, 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이 항공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 가운데 제30차 국민보고대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 3천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실업자 수 역시 1년 전보다 20만 명 증가한 13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1월보다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절반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걸로 밝혀진 베트남의 한 가옥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무려 2000년 가까이 된 성경 소식입니다. 빼곡히 글씨가 쓰여 있는 양피지 조각들 1900년이나 된 걸로 추정됩니다. 구약 성서의 스가랴와 나훔서의 일부가 그리스어로 적혀 있는데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며 광야에 숨어 있던 유대인들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사해 서쪽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절벽을 타고 80m는 내려가야 해서 그동안 도굴 피해 없이 온전히 보존된 걸로 보입니다. 성경사본 외에도 무려 10,000년 전 걸로 보이는 바구니도 발견됐다네요. 같은 일분도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느껴지죠. 아마 이 현장에 있던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긴 일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의 다리에 픽업 트럭 한 대가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밑은 10층 건물 높이의 아찔한 협곡인데요. 이 트럭이 떨어지지 않은 건 체인으로 연결해 끌고 가던 트레일러와 마침 무게균형이 맞은 덕분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가 다른 체인을 추가로 연결해 추락을 막았고 2명의 탑승자와 2마리의 반려견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반려견 수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8천만 마리라는 미국. 이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은 뭘까요? 미국 애견협회가 인기 견종을 조사했는데요. 1위는 레브라도 리트리버로 30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2위는 프렌치 불도그가 차지했는데요. 전년도 4위였다가 사상 처음 3위인 셰퍼드와 4위인 골든 리트리버를 제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퍼스트독이 셰퍼드라 내년엔 다시 순위를 되찾을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순위는 순위일 뿐 누가 뭐래도 우리 강아지가 제일 사랑스럽고 귀한 법이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세종과 대구, 부산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아직도 황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영동, 경북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인천과 영서, 부산과 울산, 제주에서는 오전에 일시 나쁨 단계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데 봄 기운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도 조금 더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 대전은 20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단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를 보이면서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온 보시면 서울은 5.1도, 대전 4.2도, 광주는 5.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살짝 스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춘천 1.1도, 청주 5.5도, 대구도 5.5도, 부산은 8.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18도, 대전 20도, 전주 19도, 창원과 부산 17도, 울진 12도, 강릉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춘분인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번 비는 전남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과 영남, 제주에서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